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강하게 출발을 했다 되는 날.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복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3,150이라는 자리대 조금 못 미친 자리대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지난주 옵션 만기 연휴 전날이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틀 연속 순매수를 대규모로 어느 정도 보여줬다가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기관에서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수가 없다는 부분과 개인들의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가 되었다. 이 부분이 지수의 상승을 제한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 전일 지수가 장중에는 3,150에서 60 이 사이대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구간대가 매물이 상당히 많은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시총 최상위 이쪽에서가 강세를 띠긴 했었는데 그 외적인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줘야 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 될 텐데 거래대금 자체가 좀 부족했다 되겠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16조 5,500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거래대금의 증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이 부족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거래소 같은 경우가 이제 연휴 전에 거래대금이 작았을 때가 18조 중반 정도를 보여줬었는데 한 2조 정도가 적었다가 됩니다. 근데 그 2조가 코스닥 쪽으로 거의 간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7,200억을 매수하면서 이틀 연속 순매수를 크게 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 다시금 재개를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우선은 외국인의 매수 자체가 나중에 종목별 수급 보면 알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유입이 되었다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선은 국내 증시가 연휴 기간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강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났다. 우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4,200억 매도를 했다 되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약 1,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 역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줬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가 선물을 보게 되면은 410에서 430포인트 이 구간대에서 420포인트 미만 구간에서는 주로 매수를 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그 이상에 올라갈 때는 또 반대로 일부 매도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해지성 물량도 지고 있고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산다. 어느 정도 박스권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적순 매도는 다시금 32,800계약으로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6이기 때문에 딱 중립적인 구간에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가 1.8%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매물대 975에서 985선 이 라인대 오히려 좀 더 올라왔다 되는데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거래대금이 13조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 연휴 전날의 거래대금에 비하면 약 2조 정도 증가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거래대금이 빠진 만큼 코스닥 쪽에 매기가 붙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동반 매수를 했다 됩니다. 다만 규모는 작았다 되겠죠. 자, 해외 증시 바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에서 중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죠. 수요일까지 휴장이다 이렇게 되고 미 증시 역시 휴장이었었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강세가 나타났고 영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다 드는데 이쪽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 이 부분을 연장한다 쪽은 독일인 거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봉쇄를 어느 정도 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에 따라서 강세를 보여줬었다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선물 쪽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미 선물 지수만 전일 장중에 0.3에서 0.45% 정도 선발했었다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바로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지수 자체는 1.5% 전후의 상승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래서 1.5% 전후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중형 지수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시총 최상위가 움직인다가 될 경우 거래대금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면은 지수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체감도 좋아진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외적인 쪽에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 IT 쪽에서가 3%라는 상승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했었다가 된 거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유가의 상승이라는 부분, 즉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온다 됩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는 이제 장중에 60불을 넘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이 유가 관련된 정유라든지 조선 이런 쪽에서가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보다는 약하거나 소폭의 하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 관련된 상장 이 이슈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이쪽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이쪽 역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어제 외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만 약 4,500억 정도 유입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인 연속성 있는 매수로 바뀔 것이냐, 아니면 미증시가 휴장인 기간 동안 그리고 국내 증시가 휴장인 기간에서의 반도체 ETF의 상승에 따른 시장에서의 자금이 유입된 거냐,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배터리 관련해서가 매수가 역시 강하게 들어왔다 드는다.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래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이제 소송권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영향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는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다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쿠팡 관련된 인터넷 관련도 강세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총 최상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LG전자에 대해서가 매도가 좀 있었고, NC소프트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쪽에 대해서 매도가 나왔다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특별하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굵직한 이슈는 좀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쪽에서 수급이 아직까지 좀 약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라든지 NC소프트, 현대차, DBIT라든지 삼성전기 대부분이 차익 실현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인데,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다가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정유화학 쪽에서 SOE라든지 롯데케미칼 매수가 들어온 모습 나타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KT 같은 경우가 이제 로봇 산업을 비롯해서 이제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신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반도체 장비 이런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그 이마트와 그리고 HMN 같은 해운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매도에서는 이제 LG 화학에 대해서가 매도 좀 많았고,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매도가 있었다 되죠. 그래서 기관에서는 어제 매도의 대부분도 역시 연기금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간 쪽에 대한 차익 실현 성격은 거의 동일했다고 됩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제가 하는 깡센클럽은 마지막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디테일한 부분을 짚고 좀 넘어가는 쪽으로 할 건데, 한번 밸류란 부분, 이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투자를 하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란 부분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밸류라는 거는 현재 기업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성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고퍼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비싸다 이게 아니라, 고퍼라는 얘기는 그만큼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반대로 저퍼라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성장 동력은 없는데 실적은 꾸준히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펄을 가지고도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할 때 상대적으로 전체 지수에 대한 펄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전체 지수가 비싸냐 또는 싸냐 이 부분은 그동안 시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펄을 가지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이 펄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순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과 퍼가 현재 국내 증시가 어떤 기준을 잡고 있느냐 이 부분이 되는데, 우선 순이익 쪽인 순이익을 보게 되면 올해 시장에서 순이익 전망이 얼마냐, 코스피가 약 145조 정도의 순이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2017년과 2018년도의 고가 때에 비하면은 좀 더 낮은 그런 수치가 되긴 하는데, 주가가 더 강세를 띈다 이 자체가 리레이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앞전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이익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을 때 그때는 반도체가 소위 말하는 슈퍼사이클 그때가 정말 슈퍼사이클이 나타나면서 그때는 대부분의 이익을 반도체 업종이 했었는데 그 외적인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순이익이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부 업종의 상승으로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순이익의 증가가 나타난다. 이 부분이 현재 국내 증시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것인데 145조를 기준으로 할 때 밸류적인 부분에서 12개월 포워드 퍼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3% 정도가 되는 것이 약 2,8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왜 13%라는 자릿대를 지금 왜 체크를 해놨냐면 국내 증시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고퍼, 최고를 만들었을 때가 사실 13% 정도를 만들었었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기 전에 대부분의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 때 대부분의 증권사가 2,750에서 2,850 많이 준다 할 경우가 2,900을 얘기했었다. 왜 그렇게 했었냐면 그동안 국내 증시의 퍼 자체가 13%라는 자리 때는 건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라인대를 넘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퍼 약 11%에서 12% 정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수가 2,440에서 2,550 되는 거고 만일 여기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 나온다면 2,880도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장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주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전에 고가였던 13%를 훌쩍 넘어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순이익을 예상했을 때보다 현재는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약 14에서 15% 정도가 되는 자리가 3,100에서 3,2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퍼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순이익 전망이 이 부분이 상향이 되느냐 하향이 되느냐에 따라서 밸류는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자체가 회복이 빨라진다 이런 기대치가 유지되면서 순이익 자체가 예를 들어 한 10% 정도 증가를 해서 160조 가까이 증가를 한다면 그때도 만일 국내 증시가 14에서 15%라는 기준점을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할 경우는 국내 증시의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크겠죠. 그때는 이제 3,600, 3,700 가도 당연히 밸류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밸류 부담을 느끼냐 이 부분인데 그동안 걷지 않았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높은 퍼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내 증시는 그에 비하면 여전히 싸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다만 이 퍼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GDP 성장률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당 국가가 주로 어느 쪽에서 주로 이제 이익을 내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퍼 자체가 상당히 고퍼가 된 쪽은 순수 성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쪽은 가치다 이렇게 얘기한다. 시장 전체로 보게 될 경우는 현재는 145조라는 가격을 기준할 때 15%까지 간다 하면은 3,300 전후가 현재는 맥시멈이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윤곽이 빨리 나오게 되면은 이게 3월 중순에서 말 정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익의 증가가 나오느냐 부분이 국내 증시의 밸류를 조금은 완화할 수 있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케이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방향성 없는 상태에서의 상승과 하락 반복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을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는 퍼 역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시장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진다 되는 것이고 순이익 자체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15% 정도가 3,300 전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가격대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가격대까지 가려면은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이 해외 증시의 현재 고평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케이스냐면 국내 증시의 순이익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추정치 자체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이 받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는 실적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퍼 자체는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만약 국내 순이익 전망이 145조에서 약 10% 정도 상향해서 160조 전후까지만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퍼 자체가 13%에서 15%까지 간다면은 최소 3,200에서 3,700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 경우에는 시장에서 일부 종목이 아니라 전반적인 순환 장세가 강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인데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어떤 악재성 이벤트가 나올 게 거의 없습니다. 즉 시장에서 알려진 부분은 없다든다. 그게 만일 나오게 돼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게 될 경우는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퍼 자체도 하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10년 동안에 제일 한번 고가를 만들었을 때가 13% 정도 되는데, 고가를 돌파했다 지지받는다 이런 관점도 되는데, 그 경우에는 2880포인트 전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최소한의 현금을 만들어서 가자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순이익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거나 또는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케이스를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업종별로 볼 때 업종별 순이익과 주가 수익비를 보게 되면 올해 코스피의 순이익 증가 전망치가 약 43%다라고 앞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왜 3,270포인트 전후가 고가를 인식을 했느냐, 그 부분이 작년 11월 달부터의 상승폭이 약 43%가 살짝 넘어간 자리가 그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시장 전체로 들어오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나 기관에서 수급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 시장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14%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4%보다 높게 유지가 된다. 이 부분은 그만큼 성장성이 시장에서 강하게 인식을 한다는 것이고, 그보다 낮다가 되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성장이 없거나 또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순이익이 약 43%였으니까 그보다 더 순이익의 증가가 높은 쪽이 어디냐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와 철강이 됩니다. 그럼 자동차, 철강 같은 경우는 현재 퍼 자체가 시장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나 철강 같은 쪽에서는 가치주다라고 아직까지 평가를 받는 것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 하방을 경직시킨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가 나중에 성장 모멘텀이 들어올 때는 위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쪽은 그만큼 실적이 좋은데, 시장보다 좋은데 성장성도 높다면 이 퍼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익의 증가가 높은 만큼 퍼 자체도 많이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이 안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왜 연초에는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 왜 최근 들어선 주춤하냐, 이 부분이 실적 전망의 상향이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현재 비슷한 수준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의 전체 퍼와 비슷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의 중립적인 흐름으로 전개된다 되겠죠. 반면에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인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늘 고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뛰어나다, 이 부분인데 올해 실적 같은 경우가 시장의 전체 증가치보다도 작다가 되다 보니까 현재 이 부분을 추가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뭔가 나오지 않는다면 고평가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왜 외국인이나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안 하느냐, 이 부분이 밸류라는 이런 부분이 현재 존재를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시장 전체가 아직까지 강세되는 것이 제한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에서의 고평가가 더 커진다가 될 경우는 국내 증시도 따라간다가 되지만 결국 상승의 한계가 우선은 정해져 있다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3월 중순에서 말까지. 자, 종합주가지수 간단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크게 그린 건데 실제로는 전체가 갇혀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에 이 라인대를 돌파했던 자리인데, 이 라인대 돌파하고 나서 결국 이 라인대가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우리가 오버쇼팅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과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내려왔다가 현재는 이 가격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동일하다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 과정대에서 위로 간다 해도 다시금 내려올 것이고 밑으로 내려간다 했을 때는 하단 자리 때까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날짜상으로는 3월 중순까지도 아직까지 유효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최소한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게 이 부분인 것이고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3월달 작년 3월달 급락하고 나서 5월달까지는 대부분의 물량을 연기금을 중심한 기관들이 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다 개인들이 지고 있다 되겠죠. 그럼 개인들이 지고 있는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시점이 언제 될 거냐? 그게 관건인데 지금 국내에서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오기가 어렵다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해소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강한 매수보다는 종목별 업종별로 유입이 된다 되는 거고 국내 증시를 안 산다 하더라도 해외 대체 투자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지수를 볼 때 약간 틀립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데 거의 동일한 그림인데 차이는 뭐냐면 대형 지수가 국내 증시를 끌고 올라갔던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단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려왔다 현재는 윗자에서 지지를 받는다 됩니다. 그러니까 윗자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더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이 라인을 중심으로 코스피 종합은 살짝 아래에 있는 것이고 대형은 소폭 위에 있다는 것인데 결국 이 라인대 중심으로 등락을 보인다.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개인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 동일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죠. 선물 120분 갭보정인데 제가 가끔씩 갭보정 차트를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갭보정 차트를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갭보정 차트 자체가 갭을 배제하고 나서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알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연휴 전후나 그때도 똑같은 말씀드렸던 게 약 3,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채널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기형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단을 넘어갈 경우는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케이스냐? 지금 현재는 현재 위쪽 상단 쪽에서 채널을 만든다. 이 부분을 12월 말에서 1월 달 사이에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갔다 되죠. 그리고 나서 현재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채널 패턴, 세기형 패턴 또 만들었다가 되는데 문제는 전체 채널 안에서의 갇혀있는 그런 구조에서 이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거고 여기서 넘어간다 할 경우는 하락각이 가파르기 때문에 올라갔다 또 바닥 다진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가 위도 가능하고 아래도 가능한 양쪽이 다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종목별 업종별 정도는 가능하고 시장 전체적인 방향을 갖고 이야기하는 어려운 구조 동일하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상단 하단의 주요 가격은 어제와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장이 휴장이었고 중국증시 수요일까지 휴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나 미국이나 대부분의 어닝 시즌 대표 기업도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왔다. 이 부분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뒀던 게 뭐냐면 3월 중순에서 4월 초 정도가 돼야지 1분기 실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윤곽이 드러나면서 순익 자체가 올라간다 해서 밸류를 해소해가지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조정을 한번 바꾸고 갈 거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금을 유지하라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유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단계적인 관점이 동일하다 되는 거고 시장에서 현재 구간에서 그나마 좀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봤듯이 실적이 좋아지고 밸류 가치가 낮은 쪽 이쪽이 오히려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높은 것이 현재도 아직까지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쪽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종 정도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관심 종목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빼면 3일 남았네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